민주당이 또다시 당원을 놓고 내부 논쟁에 빠졌습니다. 이번엔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 신설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요. 비명계에선 민주당이 개딸 정당이 될까 두렵다는 우려를 제기했죠. 반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열성 당원들을 과대평가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금 전 김혜경 씨 소환 소식까지 정리해서 정치 인사이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개딸 정당 될까 봐 무서워요. 당원 80조 개정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민주당, 이번엔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당무위가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을 당원에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당의 합당이나 해산, 특별당원 당규의 개정과 폐지가 전원투표 대상입니다. 강성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이재명 후보를 위한 맞춤형 당원이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80조 개정만 하더라도 순식간에 그냥 5만 넘고 10만 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도부와 강성당원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교감하면서 수시로 발의하고 전당원 투표 들어가고 더욱이 특별 당규엔 총선 공천 관련 규정도 있는데요. 당원의 뜻을 빌려 공천 룰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당원 투표의 요건을 명확히 한 것뿐이다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 당원 당규를 정할 때 그걸 정한 이유는 전당원 투표를 어떤 요건에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가 당원 당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정당의 운명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들을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요건뿐 아니라 권한도 명확히 했죠. 권리당원 정원투표가 전국 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문구도 새 당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전당대회가 최고 의사결정 단위였는데 예. 그게 무력화되는 거죠. 권리당원 3분의 1 투표에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소수의 강성 지지층에 당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는데요. 예. 우리 당의 전당대회도 재적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30%만 투표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산수상으로는 16.7%의 강경한 목소리만 있으면 어떤 의결이든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기우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당 청원 게시판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권리당원 숫자 많아봤자 7만 명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전체 권리당원 숫자가 120만 명인 걸 고려하면 당론을 좌우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당원 숫자가 120만 명 되니까요. 예. 5만에서 7만 정도의 당원 숫자로 모든 걸 결정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저희 당에 이제 이런 당원들이 계신 걸 가지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너무 과대하게 말씀들 하시는데 네네네. 100만 명 넘는 당원들에게 투표를 시켰는데 4, 5만 명이 주도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내일 당 중앙위에서 당원 신설 문제를 최종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재명 방탕용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던 당원 80조 수정안도 중앙위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죠. 최종적으로 채택된 수정안은 친명계와 비명계 입장을 종합한 절충안인데요.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선 당원들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죠. 당원 80조를 아예 폐지하자는 정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논란은 그만하자며 선을 그었지만 자동 정지가 아니고 사무총장이 정지하고 윤리위 회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라 실제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당원 80조를 없애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당원 80조를 폐지하겠습니다.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잃고 그 아픔을 또 겪고 싶지 않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 후보의 진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제일 많은 지역이 광주인데 애정이 네. 큰 만큼 실망도 크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지역적 기반, 누가 뭐라고 해도 호남이죠.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가운데 36%가 호남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를 대하는 호남의 당심 한마디로 싸늘했습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의 투표율, 평균 투표율을 깎아먹으면서 30%대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투표율은 10%대에 불과했죠. 40%대를 기록한 대구와 큰 차이가 납니다. 당 안팎에선 호남 당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 때 약 85%가 지지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37.7%였습니다.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도 광주가 34% 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 투표율의 단기 뜻을 저희들이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권리당원 수십만 중에서 10명 중에 3명만 투표한 거예요. 그 7명 투표 납니다. 10명 중에 3명이 투표한 그 3명의 투표율 중에서 80%대가 이재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수의 과잉 대표가 너무 심하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호남은 무관심하고 침묵하고 있고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언젠가 이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 보시는 것처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호남 신당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호남 쪽에서 그런 우려와 지적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일에 신생정당 나오면 그 완전히 팽당할 거야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호남의 아들 박용진 후보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박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공중부양전법을 쓰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느닷없이 농어촌 기본소득 얘기하고 플랫폼 정당 얘기합니다. 기본소득하고 플랫폼이 없어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위기인가. 우리가 실패한 지점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공중부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후보의 전략 어찌됐든 먹혀들고 있습니다.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인데요. 박 후보 아직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있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예. 야구는 여러분 9회 말 투아웃부터 그렇죠. 지금은 이제 9회 말도 아니고요. 예. 예, 6말 7초?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글쎄요, 반명정선 딱 하나 실패한 전략만 고집한다면 9회 말 투아웃은커녕 7회 초 홀드게임으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반전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건 최고위원 경선인데요. 현재 친명계 후보들이 모두 당선권인 5위 안에 포진해 있죠. 강한 당대표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이끌어내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정치검찰이 수구 언론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민주당은 왜 윤석열과 싸워야지 이재명과 싸우려 하느냐? 우리 서영교 의원, 장경태 의원, 정청래 의원 다 이재명과 함께 유능한 민주당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명계가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현재 6위를 달리고 있는 비명계 송갑석 후보. 박찬대 후보와는 0.38%포인트 차이인데요. 윤영찬 후보가 사퇴를 하며 송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비명계에선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역대 전당대회를 보면 또 권리당원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대의원이 실제로 전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의원까지 다 합산해서 한다 하면 윤영찬 의원의 사태가 또 전당대회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한편으론 최고위원 경선이 줄 세우기 경선으로 변질이 됐다며 친명계 후보들을 직격했습니다. 전당대회가 그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냐 안 하냐라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반면 친명계 후보들의 생각은 다르죠.
이재명 후보를 당의 지도자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 차이가 큰 듯 싶습니다. 김대중과 함께하고 노무현과 함께하고 문재인과 함께하면 줄 서는 겁니까? 이재명과 함께하면 왜 줄 서는 겁니까? 지난 시기에 민주당의 리더분들입니다. 민주당의 지도자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정책과 가치를 계승하면서 내가 이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현재 당대표 나온 분을 지지하냐 안 하냐 그분과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송갑석 후보의 최고위 입성. 근래 들어 호남 출신 인사로는 3번째 최고위원 도전이기도 하죠. 비명계의 승부수가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호남에서는 지난번에 서삼석 의원이 출마해갖고 낙선하게 됐고 또 전라북도에서 한병도 의원이 했다가 이번에 3번째거든요. 이번에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송갑석 후보가 그 호남을 대표하는 지금 단일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돼야 된다.